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트럼프 취임을 맞아서 새로운 신고가를 또 한 번 찍었었죠. 그런데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현재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자에도 지금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벌써 한 달이 넘게 박스권 장세가 펼쳐졌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한 번 박스권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는 구간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등락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크게 개의치 않아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최근 약 500% 이상 급등한 이후에 에너지가 한 차례 지금 쌓이고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두 번째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까지는 4,000원 구간이죠. 4,000원 구간까지는 하락 흐름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선으로 구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등락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조정 흐름을 활용해서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으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은 펀더멘탈이 그 어떤 코인보다도 뛰어난 코인이고, 그리고 호재도 가장 많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아직까지 터져 나오지 않고 있죠. 그동안에는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가면서 이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고가가 끝이 아닌 이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코인이죠. 현재 어제 신규 상장된 코인은 좀 예외로 하고, 현재 리플이 가장 메이저급 코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플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지금 열렬하다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하게 될 것이고, 리플의 방향성도 굉장히 강력하게 멋지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이 방향성에 대한 끈을 놓쳐서는 안 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1월 23일 SEC가 새로운 이 SEC 의장 체제하에서 처음으로 비공개 회의를 열립니다. 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의 소송 이슈를 아마 다룰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한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코인상에 굉장히 강력한 악재가 하나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 때마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다가가게 되면은 손실로 이어지게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대응을 해준다라면 이것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죠,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시고,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마련해 두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되시고 좀 많이 힘도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1월 23일 SEC의 비공개 회의를 주목해라. 바로 리플의 소송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EC는 이번에 이 겐슬러가 드디어 퇴임을 했고, 새로운 의장 체제에서 첫 번째 비공개 회의를 예고하면서 리플 소송의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회의는 이 겐슬러 의장의 사임 이후에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공화당 소속의 마크 우에다 위원장이 임시 의장으로 취임한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고, 또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에는 소송 해결, 그리고 행정 절차, 그리고 집행 조치와 관련된 논의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는 리플과의 소송이 곧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비공개 회의는 주기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송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은 너무 과장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번에 이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SC 내부도 굉장히 많이 개편이 됐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SC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항소 또는 철회 여부는 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닌 투표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만일 SC가 내부 회의를 통해서 소송 종료를 결정한다면 리플은 이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현재 SC의 이 내부 구조를 구성을 보면은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갠슬러가 물러났고, 또 SC 위원 중 하나는 이제 한 명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가장 위로는 현재 마크 우에다 임시 이제 의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이 헤스터 피어스와 이 캐롤라인 크렌셔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재 SC 의장과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모두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인물이고, 캐롤라인 같은 경우는 이 반암호화폐 인물입니다.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또 ETF 그 리플과 SC의 소송에서도 그 선두에 나서면서 굉장히 우리 리플에게 지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런데 캐롤라인 크렌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청문회에서 SC에서 이제 퇴출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캐롤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곧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리플에게 이제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가고 있고, 현재 3명 중에서 이제 2명이 우리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리플과 SC 소송도 곧 철회를 하는 형태로 소송의 그 끝이 드러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1시인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 3시에 이 회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공개다 보니까 뭐 소식이 바로 결과가 바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 2명이 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두 위원들이 리플과 SC 소송을 이제 철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만약 이번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새로운 SC 위원장 폴 애킨슨은 리플과 SC의 소송을 고발을 이제 철회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종료가 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 초 정도가 리플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마련해 두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저희 텔레그램방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투자하실 때 있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 보조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모든 부분이 세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150페이지 정도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루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실 거고, 굉장히 코인 투자라는 게 재미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러분께서 이제 투자하실 때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이 전문가들이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장 이제 효과적인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투자라는 이유가 자, 돈을 벌기 위함이죠. 자, 수익을 내기 위함입니다. 절대 취미로 하시면 안 되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낸 우리의 소중한 원금이죠.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자, 이거보다 이 원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의 고수들도 원금을 지키는 것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돈을 먼저 쫓기보다는 기본기를 먼저 탄탄해 주신 것을 먼저 좀 중요시 해주셔야 되고, 하루 10분 투자로 충분히 여러분의 기본기는 날로 향상될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모두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모두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소송이 뭔지 이번 주에 마무리가 정말 되면 좋겠지만 일단 이것은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어차피 우리 리플과 SC의 소송은 이 끝이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송의 종료가 가는 의미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소송이 종료가 되면은 이제 이더리움을 넘어서 시가총액 2위를 다시 탈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과거 리플은 이더리움을 넘어서 시총 2위까지 올랐었던 코인인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계속 하방 압박을 받아왔었던 거죠. 자, 그러나 최근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한 10배 정도 격차가 발생했는데, 자, 이제 최근까지는 3배, 그리고 지금 현재는 2배로 많이 좁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경우 이제 리플이 이더리움을 다시 넘어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최소 지금 구간에서도 2배 정도는 최소 보수적으로 우리가 2배 정도의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과 솔라나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에 도전한다. 리플 $10까지 돌파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리플의 가격이 한 달 동안 36%가량 상승하면서 이더리움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4.7%나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리플과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가면서 수요 역시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곳에서는 투자자들이 점점 이더리움을 외면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리플과 솔라나와 같은 대체 자산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특히 이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친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리플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과 SC 간의 법적 분쟁이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면서 리플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또 하나 호재가 바로 ETF죠. 자, ETF 같은 경우도 이제 SC가 새로운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ETF도 별다른 저항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규제 검토 이후에 2월 10일자로 리플과 솔라나 선물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이죠. 현물 ETF인데 이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에 이 선물 거래소 상장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물 거래소 상장이 될 이후에는 현물 ETF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가 이제 출시가 되면은 이제 그 기대감만으로도 리플은 강력한 수요 폭발로 인해서 멋진 상승 랠리가 펼쳐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ETF가 출시가 되기 전부터 그 기대감으로 약 100%나 급등을 보였었죠. 이 무거운 종목이 100% 급등했었다고 하는 건 리플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더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최소 200%에서 500% 이상까지도 우리가 그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은 소송 종료로 인해서 ETF도 이제 곧 진척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가장 대형 호재 IPO까지 진행을 해 가면서 정말 장기적인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단기적인 조정 흐름에 우리가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오히려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여러분 여력이 되시는 만큼 더욱더 많이 모아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구간이나
들어가시면 안 되시죠. 현재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상승 조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단기 고점 부분에서는 우리 개인분들의 추격 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추격 매수의 끝은 여러분 결국 손절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은 가끔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고점에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오히려 10에서 최대 30%까지 우리가 비중을 먼저 자발적으로 덜어내 주셔야 되고, 이런 눌림목 구간은 공포에 휩싸이면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이런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덜어놨었던 비중을 이때 다시 실어가는 거죠. 이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자, 관리를 해주시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추가적으로 투입을 시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의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멘탈이 털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멘탈을 잡아 나가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 구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승 구간에서는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인장의 이 악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악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일본이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인상이 되게 될 경우에는 엔캐리 청산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작년 7월 말에 이제 일본의 금리가 인상됐었는데, 이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25%, 그리고 리플도 마이너스 30%까지 크게 급락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 일본의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엔캐리 청산 여부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낮은데, 이 저렴한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일본의 금리가 살짝 오르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좀 좁혀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일본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빠져나왔는데, 이것을 엔캐리 청산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코인시장 그리고 주식시장 모두 다 하방 압박을 받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금리 인상이 바로 내일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네, 1월 14일 금요일 낮 12시고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만약 동결이 되면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만약 인상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엔캐리 청산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하방 압박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나중에 급락 흐름 전개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손실을 보게 되실 텐데, 자, 우리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좀 비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털리지 않을 수 있게 되실 거고, 오히려 급락 흐름 전개된 이후에 우리가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죠. 자, 그리고 이 엔캐리 청산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작년 8월 초에도 이 엔캐리 청산이 있었는데, 자,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바닥을 헤매다가 다시 반등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인 악재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만 이 과정에 우리가 모르고 당하면 정말 큰 악재로 지금 그대로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꼭 대응 전략을 여러분께서도 마련해 두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 단기 조정이 나타난 이후에, 급락이 나타난 이후에 이 반등할 때 이때가 이 트럼프 행정명령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이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정명령을 했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만 지금 딱 빼놓고 진행을 했죠. 예고했으나 서명이 안 된 행정명령에 바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 상대 신규 관세 부과, 그리고 바로 가상화폐 정책 관련이 지금 빠진 채로 나머지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 엔캐리 청산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8월 달에도 큰 하방 압박이 전개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급락 흐름이 전개된 이후에
바닥을 헤맬 때 이때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면서 요 반등 흐름, 급등 흐름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노림수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명령도 굉장히 우리 중요한 암호화폐의 굉장히 강력한 호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엔게리 청산이 있은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번 내일 바로 여러분께서도 꼭 이 금리 결정을 꼭 체크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이 모든 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통해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텔레그램 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